시끄러워 나 바빠.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메시지였습니다. 며느리 리화가 시어머니한테 보낸 거였어요. 반말이었지요. 뭐야 이게. 영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반말을 했다니. 그것도 친척 5명이 다 보는 단톡방에서요. 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리화야,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니? 30초 후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진짜. 나 지금 회의 중이라고. 알아서 해.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른한테 반말을 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친척들이 다 보는 데서.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사촌 동생 경숙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친척 언니 순이는 혀를 찼지요. 사촌 오빠 철수는 기가 막혀 했어요. 경숙이는 한국말은 다 배웠는데 버릇은 못 배웠나 보다고 비꼬았습니다. 순이는 역시 외국 사람은 다르다고 수군댔어요. 철수는 이런 며느리 두면 나중에 고생한다고 충고했지요. 영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30년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자, 이제부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볼까요?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영자 할머니에겐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 실패로 7천만 원 빚을 지고 가족을 버렸지요. 아들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날부터 영자 할머니는 혼자였어요. 15년 동안 빚을 갚으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세월이 영자 할머니를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돈에 대한 집착도 생겼어요. 한 푼 한 푼이 피땀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35살에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중국에서 온 리화였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들이 무릎을 꿇었지요. 결국 허락했습니다. 리화는 처음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처음 6개월은 흡족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화가 한국에 온 건 4년 전이었습니다. 26살 큰 가방 하나를 끌고 인천공항에 내렸지요. 아버지는 리화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 혼자 리화와 남동생을 키웠습니다. 리화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5년을 일하며 돈을 모았지요. 한국에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동생을 대학에 보내는 거였어요. 한국에 온 리화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4시간밖에 못 잤지요. 1년쯤 지나 민수를 만났어요. 식당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리화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지요. 1년 사귀고 민수가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를 만났을 때 리화는 얼어붙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기만 했거든요. 결국 민수가 몇 달 동안 매달려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리화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애썼지요. 영자 할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배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맛이 이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처음 몇 달은 흡족했지요. 우리 며느리 부지런하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거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다고 했지요. 엄마,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리화는 민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아파서 돈을 보내야 해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민수는 빚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진 빚이었습니다. 리화한테는 말하지 않았지요.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일을 더 할게요. 리화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영자 할머니한테는 야근한다고 둘러댔지요. 몸은 녹초가 됐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머리는 멍했지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텼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중국으로 송금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 방을 청소하다 우연히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통장을 펼쳐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요. 매달 200만 원씩 해외 송금 기록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그날 저녁 리화가 퇴근하자마자 영자 할머니가 불러 세웠습니다. 리화야, 나 좀 보자. 영자 할머니는 통장을 탁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니? 리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정 엄마가 아파서요. 병원비를 보내야 해서요. 그럼 우리한테 미리 말을 하지. 이렇게 몰래 보내면 어떡해? 죄송해요. 어머님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걱정은 무슨? 내 아들 돈을 그렇게 함부로. 얼마나 보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이요. 지금까지 6개월이요. 뭐? 1200만 원? 현기증이 났습니다. 당장 그만둬. 더 이상 보내면 안 돼. 어머님, 제발요.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야. 리화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아프시면 민수 씨가 병원비 안 드릴까요? 뭐? 저도 똑같아요. 제 엄마예요. 영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봄, 민수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으로 발령받아야 했어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안 돼. 서울에 있어야지. 엄마, 그런데 이게 승진 기회예요. 지방은 안 된다니까. 리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미래를 생각하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알아. 영자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저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가 가족 같은 걸 했어? 리화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엉망이 됐어. 엄마. 민수가 소리쳤지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혼자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 미안하지만 저는 대전으로 갈 거예요. 내 의견은? 왜 무시하는 거야? 영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마저 나를 버리는 거니?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내 아빠처럼 너까지 나를 내팽개치는 거야. 버림받았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영자 할머니의 몸이 떨렸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싫어. 나는 서울을 안 떠나. 결국 민수와 리화만 대전으로 갔습니다. 이사날 영자 할머니는 배웅도 나가지 않았어요. 결혼 3년째 되던 여름, 사촌 경숙이가 가족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경숙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 명절에 우리 집에서 모이는 게 어때? 영자 할머니가 답장했습니다. 그래, 좋지. 며느리한테 음식 준비하라고 할게. 리화가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그날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 명절에? 네, 팀장님이 꼭 오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가족이 먼저야. 그때 리화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하루 3시간씩밖에 못 자고 있었어요. 낮에는 회사 프로젝트,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새벽에는 친정 어머니 병원비 걱정. 머리는 깨질 것 같고 눈앞이 흐릿했지요. 회의실에서 팀장한테 혼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리화 씨, 이번 주까지 보고서 끝내야 해요.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어요. 리화는 짜증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힐끗 보고는 급하게 타이핑했어요. 시끄러워. 나 바빠. 보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큰일 났다. 영자 할머니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리화야,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니? 리화는 황급히 사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다그쳤어요. 리화 씨, 지금 휴대폰 볼 때예요? 30분 후 회의가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단톡방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리화는 정신없이 타이핑했어요. 어머님 진짜. 나 지금 회의 중이라고. 알아서 해.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또 반말이었어요. 단톡방은 폭발했습니다. 경숙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이는 혀를 찼지요. 철수는 기가 막혀 했어요. 경숙이는 버릇을 못 배웠나 보다고 비꼬았습니다. 순이는 역시 외국 사람은 다르다고 수군댔어요. 영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며느리가 어른한테 반말을 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영자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리화는 울면서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어머님한테 실수로 반말을 했어. 뭐?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서. 민수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문 좀 열어요. 너도 내 마누라 편이잖아. 그날 이후로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리화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중재하려 해도 소용없었어요. 엄마, 리화가 정말 미안해해요. 안 돼. 그 애는 나를 무시했어. 리화도 상처받았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이 절 너무 싫어하시나 봐요.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친척들한테 며느리 흉을 봤어요. 우리 며느리 있잖아, 버릇이 없어. 친척들은 혀를 찼습니다. 역시 외국 사람은 달라. 영자 할머니는 그 말에 더 확신을 가졌지요. 한편 리화도 친구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너무 싫어해. 중국에서는 시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무례였던 거죠. 문화가 달라서 실수할 때마다 더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리화는 참기가 힘들었어요. 매일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느 날 리화는 중국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어. 중국으로 돌아갈까 봐. 안 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조금만 참아라. 리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무렵 민수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소주 2병을 비웠어요.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지요. 리화야, 미안해. 민수는 리화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내가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자 할머니도 혼자 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군 건 아닐까? 냉장고 문에 붙은 중국어 메모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 메모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며느리가 잘못한 거야.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명절을 혼자 보낼 생각에 쓸쓸했어요.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결국 리화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가요. 정말? 네. 어머님이 혼자 명절을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추석 당일 민수와 리화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놀랐어요. 왜 왔어? 엄마,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죠. 영자 할머니는 리화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리화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지요. 그때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리화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사실 그 중국 송금 얘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리화 잘못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빚이 있었어요. 뭐? 결혼 전에 진 빚이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 영자 할머니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리화도 놀라서 민수를 쳐다봤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 리화. 너한테도 말 못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 사업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았어요. 결혼 전부터 있던 빚인데 말을 못했어요. 그럼 그동안 매달 100만 원씩 갚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비가 늘 빠듯했던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리화가 중국으로 송금한 돈은? 그것 때문에 우리 생활이 더 힘들어진 게 맞아요. 하지만 리화 잘못만은 아니에요. 제가 빚이 있다는 걸 말했어야 했는데. 영자 할머니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산 건? 네, 엄마. 제 빚 때문이었어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도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기가 뭘 한 걸까? 며느리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비난했는데 사실은 다 자기 아들 때문이었다니. 리화야. 영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미안하구나.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아니야. 내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리화도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지요.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리화, 정말 미안해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영자 할머니는 편지를 썼습니다. 리화에게. 그동안 미안했구나. 할머니가 너를 오해했어. 내가 우리 아들 돈을 함부로 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 엄마를 살리려고 애쓴 거였구나. 할머니도 엄마야.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중국으로 돈을 보낸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화가 났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너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리화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도 노력할게. 영자 할머니는 편지를 며느리 방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화는 편지를 발견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리화도 편지를 썼어요. 어머님께. 먼저 죄송해요. 제가 중국으로 돈을 보낸 것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상처받으신 거 알아요. 처음에 어머님이 절 받아주셨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 같은 중국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주신 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특히 반말 사건은 정말 제 잘못이에요. 어머님한테 무례하게 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리화는 편지를 영자 할머니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쳤어요. 영자 할머니가 먼저 팔을 벌렸습니다. 리화야, 이리 와. 리화는 시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다음 날부터 리화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직접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 고춧가루를 이만큼 넣는 거야. 네, 어머님,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김치를 담그면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화야, 내 엄마는 좀 어떠시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구나. 앞으로 병원비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감사해요, 어머님. 뭘? 우리 가족인데. 냉장고에 붙은 메모에는 사랑해요.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요라고 쓰여 있었지요.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다는 걸. 영자 할머니는 그 메모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메모 속에 며느리의 힘든 마음이 담겨 있었구나. 한 달 후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리화와 함께 참석했어요. 경숙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요즘 며느리랑은 어때? 영자 할머니는 씩 웃었습니다. 좋아.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 어머, 언니가 그 말을 하다니.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 며느리 정말 효자야. 경숙이가 리화한테 물었습니다. 리화 씨, 그때 반말한 거 기억나요? 리화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영자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그건 리화 잘못이 아니야. 바빠서 실수한 거였어. 하지만 언니, 경수가, 내가 뭘 알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언니, 리화는 친정 엄마 병원비 보내느라 밤낮으로 일했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실수 한 번 한 거야. 친척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그동안 우리 며느리 험담한 거 다 알아. 외국 사람은 다르다느니 버릇없다느니. 경숙이는 당황했습니다. 언니, 그게 우리 며느리는 버릇없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보다 훨씬 효자야. 영자 할머니는 리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리화는 내 자랑스러운 며느리야. 앞으로 누가 우리 며느리 험담하면 나한테 말해. 리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화 씨,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이모, 사실은 제가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화가 더 힘들었던 거예요. 민수는 자기 빚 이야기를 다 털어놨습니다. 친척들은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그럼 리화 씨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친정 엄마를 돌봤다는 거예요? 네, 우리 리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리화한테 하나둘씩 사과했어요. 리화는 고개를 숙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척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대전으로 이사했어요. 민수와 리화와 함께 살기로 했지요.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끔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주말, 리화는 드디어 김치를 완성했습니다. 어머님, 김치 드셔보세요. 영자 할머니는 김치 한 입을 먹었어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맛있다. 우리 며느리 이제 김치 달인이네. 정말요? 어머님한테 배워서 그래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맛있지. 냉장고 문에는 이제 한글로 쓴 가족 계획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자 할머니와 리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가족을 이룬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한다면 어떤 오해도 풀 수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오해했어요. 리화도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됐어요. 오해를 풀면 가족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